한 주가 가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좋은 기분은 씨앗과 같습니다. 가게가 내뿜은 좋은 기분은 반드시 사람들과 사회로 퍼져나가고 사람들과 사회의 좋은 기분도 반드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지속 가동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이 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좀 씨앗을 뿌리면 결국은 또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분을 뿌릴 수 있도록 나쁜 기분을 뿌려서 그런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저는 퇴청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러 가는데 그냥 뿌려놓고 가는 거야? 좀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40분까지 가면 돼요? 40분까지 가면 되나요? 한 35분쯤 맞춰서 올라오고. 네. 저희 2명은 했어요. 했습니까? 네. 네. 아이고 아깝네. 자 그다음은 누가 합니까? 네, 제가. 아, 전 저는 요 책 읽으면서 그 되게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결론 브랜딩이라는 것도 접객의 하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접객하는 일은 아닌데 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일조차도 결론은 환자 접객을 위한 단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우리도 환자를 접객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어가지고 조금 새롭게 좀 느껴졌어요. 저희도 접객을 하는구나. 그냥 다른 방면으로 그런 걸 한다고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39페이지에 우리 몸과 감정이 다채롭게 반응할 수 있음을 사람이 주는 환대에서 몇 페이지? 39페이지요. 39. 환대에서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움트는 새로운 기분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예전에 알바할 때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할 때 어떤 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되게 기분 좋은 날이 있을 때 저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그 손님을 대하는, 그리고 아니면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그 조금 대하는 게 좀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지쳐서 힘도 안 나고 뭐 평소보다 톤이 낮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 내 기분에 휩쓸려서 그러지 못했던 적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내가 기분이 좋거나 그날 컨디션이 좋다면은 사장님 몰래 서비스라도 하나 더 드리려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고깃집 같은 알바를 할 때 보면은 막 팁을 주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막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마다 되게 저는 그거를 에너지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날 온 에너지를 손님들한테 다 쏟고 나니까 집에 가면은 조금 힘들 법도 한데 전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이랑 이게 더 교류를 해서 기분 좋을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살짝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접객을 할 일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그래가지고 이 책 보면서 조금 예전에 일했던 나 자신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니까 접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또 감명 깊었던 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사건들의 총합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 나의 시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냥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냥 흘러가니까
나라는 사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들을 종합해서 이 시간들이 나중에 기억이 될 거고 추억이 될 거고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시간들이 1분도 소중해지는 듯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라는 시간을 조금 제가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환자를 접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을 들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2번 읽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읽기는 되게 잘 읽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의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의 이제 작가분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시고 이제 이분은 부러운 게 기분 좋은 제가 이걸 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노. 이제 부러운 점이 이제 이분은 기분 좋은 손님을 맞이하는 게 엄청 부럽더라고요. 기분 좋은 손님이 이제 그 손님들한테 이제 제품을 접객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상황이 반대로 환자분이니까 아프고 예민하신 분들을 이제 접객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반대로 좋은 기분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분은 좋은 기분을 받으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나갈 때까지 좋은 기분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기분으로 나갈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인데 저희는 이제 다들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은 최전방에서 제일 예민하고 힘드신 분을 바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치료를 하고 하면서 보면은 힘들 때가 엄청 많아요. 감정 이제 환자분이 예민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그 공감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상황에 빠져서 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단은 느끼는 점에서 65페이지에 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일이고 오랜 기간 일을 통해 얻은 태도는 다시 내 삶의 고스란히 접목이 됩니다. 일을 다루는 방식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지럽고 방황하기 쉬운 삶에 하나의 튼튼한 척추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일에서 얻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일하는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이제 일을 다루는 방식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일이 하면서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환자분께 대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사람과 사람 대 저의 그냥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기분을 전달하는 거는 저희는 다 좋은 기분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분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침 이제 내일 독서 모임인데 저 어저께 김미리나 님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빵을 하나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미리나 님의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저도 퇴근길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에 대한 얘기랑 저희 이제 간호주사실에 대한 얘기를 장문으로 써주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는 진짜 일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태도에서 내가 얻는 그런 소확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도 복받쳐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 때문에 이렇게 공감을 했다고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을 나누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 대니까 말해줘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노래하고.
일단은 저는 어디선가 그런 글을 좀 봤던 기억이 나요. 인간은 이제 뭐 직장에 있어서나 아니면 일상에서나 되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을 항상 좋아한다고. 근데 이 책의 화자가 적객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준 게 저는 좋았어요. 이제 좋은 기분을 나누는 일. 저도 지금은 이제 나영 선생님 말대로 좀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만 예전에는 동물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데스크에서 환자분들을 좀 맞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일의 정의나 의미를 찾아서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는 강아지들이 다 내 새끼 같고 거기 왔던 그 보호자들이 다 내 친구 같고 그 일이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왜 즐거웠나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들이랑 어떤 그런 좋은 기분을 나누고 아 이 강아지를 너무 이제 귀엽게 여기던 그 마음이 같아서 그걸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적객이랑 좋은 기분을 나누는 일,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게 이분은 그 은경쌤이 시작하셨던 거랑 좀 비슷하게 저도 아이스크림을 사는 건 항상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슬플 일이 없는 공간인데 병원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별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죽음을 맞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항상 즐거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분이 그 강아지가 이제 오래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은 4시간을 막 오열을 하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진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만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그분을 봤다면은 뭐 미친 사람인가 혹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잘 쳐줘봐도 그냥 딱 그 정도였을 건데 저희들 당시에 일하던 간호사들이 그날 그 강아지가 죽고 다 술집에 모여서 다 같이 울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그 강아지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까 그 강아지들이 철장에 가둬 놓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먹이는 것도 손으로 떠먹여줘야 되고 이제 자기 몸에 이제 그 좁은 데 갇혀 있으면 막 온갖 게 다 묻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저희 보고 꼬리 흔들면 그래도 이쁘다고 손 한 번이라도 보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했으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를 저희는 같이 슬퍼할 수가 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접객이라는 게 접객서니까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좀 한정하지 않고 조금 전반적으로 나가서 좋은 기분이라기보다 마음이나 이제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좀 키워드를 추가하고 싶었어요. 오, 멋진 말입니다.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마지막에 그 최원쌤 얘기한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우리가 그 좋은 기분이라고 할 때 늘 막 즐겁고 깨방정 떠는 것만 이제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좋은 기분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한번 확장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좋았어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택하는 과정도 좋았고 또 자기가 어떤 직업 하나를 평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로 이분은 시작을 했고 4년이 됐다는데 원래 5년 한다고 했었죠. 네. 1년 만에 때려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의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동안에 그 직업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단어가 있어요. 저는 접객이라는 단어가 아쉬웠어요. 네. 객이라는 게 손님이잖아. 손님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여기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죠. 그러면 접객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늘 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환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날 때는 그 진료실에서 처음 만날 때는 둘인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나중에 하나가 돼 있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 얘기를 경청하고 또 환자분도 제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둘 사이에 벽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가이드 하는 대로 환자분이 치료를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치료 기간도 훨씬 짧고 결과도 훨씬 좋아요. 근데 늘 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치료받는 사람도 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을 잘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때로. 그래서 저는 접객이라는 말은 늘 둘을 따로 떼어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접객이라기보단 그냥 만남이라고 하면 더 좋겠다, 저는.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하는, 그러니까 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접객이다 하면 약간 감정 노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서,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상태에 적절한 기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저는 이런, 이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이분은 계속 접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걸 마케팅이라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는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 책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만남을 소중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만남에는 둘이 없어요. 그냥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이지, 둘이 처음부터 둘이었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도 계속 둘이면 그거는 저는 좋은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슬플 때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자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비라는 말, 자자는 자애롭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자는 무슨 비자일까요? 슬플. 그렇죠,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네 가지 마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울 때 거기가 이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 비 슬픈 마음, 희 기쁜 마음, 사 네 번째는 사라는 말은 사양한다 또는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 마음을 이제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열반이 된다, 이제 천국이 된다 이런 뜻인데, 왜 자하고 비자는 이렇게 둘이 묶여 있을까? 저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면 슬픈 일이 꼭 따릅니다. 아까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일이 꼭 따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항상 있지 않으니까. 원래 모든 게 불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게 그대로 항상 있는 법은 없죠. 잠시 있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고, 우리 뭐 가족이나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슬플 각오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하고 비는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슬플 일이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슬플 것을 내가 각오하는 일이다. 슬플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때 마음껏 슬퍼해야죠.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때 슬퍼할 때 이제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막 아이고 떠나간 강아지가 아쉬워가지고 막 몸을 못 가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봐요. 요새 할머니들 굉장히 심합니다. 할아버지 죽을 때는 한 사흘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강아지 죽으면 1년을 힘들어요. 1년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했던 사람을 깊이 아끼고 내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뭐 기약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소중한 기억들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 책에서 그 손님 대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이런 태도까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깊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 작고 가벼운데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